자, 클로드는 212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노션 페이지에 이렇게 URL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클로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AI인데요. 유려한 글솜씨도 너무 좋고 또 아티팩트라는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클로드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표하기도 했어요. 그런 기업의 마인드도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기능이나 분석 기능에도 강점을 보이는데요. 단, 실시간 웹 검색이 안 된다는 점이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퍼플렉시티로 보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UI 화면들을 한글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번역 기능을 이용하셔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지금은 이렇게 좀 잘 작동을 하지만 가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냥 영어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실용 예제를 통해서 클로드 활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실습에서 아티팩트라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거기 때문에 아티팩트 사용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서 이 계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세팅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Enable 아티팩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기능들도 활성화 시켜주시면 좀 더 유용하게 클로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클로드 홈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비전 기능을 활용해서 주가 분석을 요청해 볼 건데요.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지만 저희 네이버에서 주가를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얻으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SK 하이닉스다 라고 한다면 검색창에 SK 하이닉스 주가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일봉, 주봉, 월봉 이 그래프들을 각각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실습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 화면으로 오시고요. 저희 예제 파일 업로드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서 월봉, 그리고 일봉, 주봉, 컨트롤 선택해서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노션 페이지에서 주가 분석 요청하기 이 부분,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신 다음에 클로드 화면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 다음 붙여 넣어 줄게요. 자, 여기 제가 괄호로 얘기해 놓은 부분은 지우시면 됩니다. 자, 20년차 증권 분석가로서 SK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고 주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주가를 전망해줘. 주가 분석의 핵심 내용은 분리 포인트로 정리해줘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을 지금 영어로 작성해 주었어요. 한글로 작성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한글로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제 책에서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간단하게 분석을 해주었어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자세하게 분석해줘. 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지만 상승 흐름 유지, 장기 상승 추세는 뚜렷하고 단기 동향은 이렇고 전망은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선 이렇게 따로 리스크 요인은 적어주지 않았지만 제 책에서 보시면 리스크 요인을 2024년 4월 기준으로 적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클로드는 실시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퍼플렉시티 유료 회원이시라면 저희가 방금 배운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비전 기능이나 분석 기능 자체는 클로드가 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제 사견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클로드를 업무에 필요한 글쓰기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클로드 눌러서 시작 화면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예제를 진행해 볼게요. 저희 236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서 클로드가 글쓰기 솜씨가 참 유려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솜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장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이때 클로드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품질 좋은 설문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노션 페이지에서 이번에는 사례 33을 클릭해서요. 자, 이 첫 번째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잠깐만 읽어보고 갈게요. 최근 사내에서 진행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작성하려고 해. 교육 내용, 강사, 교육 환경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향후 교육 기획에 반영할 거야. 5점 척도 객관식 위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해줘. 설문 문항에서 소속 부서와 직급 조사를 첫 항목으로 작성하고 이때 아래 사항을 참고해줘. 교육 참여 부서는 이렇고 직급은 이래 라고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 복사해 둔 것 클로드에 와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입력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기다렸더니 아티팩트 창이 열리면서 설문조사를 쭈르륵 순식간에 작성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실제 업무에서 좀 활용을 해보시려면 프롬프트 내용도 당연히 바꾸셔야 될 거고요. 또 작성해 준 내용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작업을 조금 더 해주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 글쓰기 실습들은 어렵지 않아서요. 한번 쭉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아티팩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프로필 카드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250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로드는 아티팩트를 통해서 리액트라는 UI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고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참 유용한데요. 이 리액트를 활용해서 나의 프로필 카드를 만들도록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노션 페이지로 와서 프롬프트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 36 프로필 카드 만들기입니다. 자, 저희 첫 번째 프롬프트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테마 전환이 가능한 프로필 카드 컴포넌트를 리액트 코드로 만들어줘. 테마는 라이트와 다크, 또 1:1 비율의 카드, 프로필 목록은 이렇고 프로필 이미지 변경 기능도 구현해줘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클로드에 와서 이 프롬프트 붙여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입력 눌러보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티팩트 창이 열리면서 코드를 쭈르륵 작성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 작성이 모두 완료되고 나서 이렇게 프리뷰 화면에서 이 프로필 카드를 시각화해주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코드로 넘어오시면 클로드가 작성해준 전체 코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뷰에서 프로필 카드가 어떻게 시각화되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창을 이제 그만 닫고 대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X를 눌러주시면 나오실 수가 있고요. 다시 코드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걸 눌러서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위쪽에 챗 컨트롤스를 클릭하셔서 이 대화 내용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만들어준 프로필 카드를 보시면 이 상단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테마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다시 라이트로 변경을 할 수도 있네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롬프트로 내 정보를 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나 직급, 또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작성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정보를 전달하고 프로필 카드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션 페이지 오셔서요. 두 번째 이 내용을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클로드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보를 변경해서 요청해 보시면 더 재밌게 좀 와닿으실 거예요. 이 프로필 정보들을 여러분의 정보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정보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의 정보로 잘 변경된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 프로필 이미지 변경 기능을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프로필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 이미지로 변경도 해주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사진은 스노우 어플을 이용해서 만든 AI 프로필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도 변경할 수 있고 정보도 내 정보로 바뀐 프로필 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책을 통틀어서 이 실습 예제를 만들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 프로필 카드를 이 카드 형태로 저장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프로필 카드를 가져다 쓰고 싶다면 캡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반응형 디자인으로 적으시려면 코드로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드로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퍼블리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해서 아티팩트를 공유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유하기 버튼 한번 클릭해서 실제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 and Copy 링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링크 복사되었고요. 저희 새로운 페이지에서 복사한 링크 붙여 넣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이 만든, 이건 사용자가 만든 코드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좀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고요. 자, 그러면 Don't show this message again 클릭해 주시고 Show content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만든 프로필 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링크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또 공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링크를 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프로필 카드를 수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믹스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오른쪽 하단에 리믹스 아티팩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리믹스 this 아티팩트 눌러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코드를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리믹스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법으로 리믹스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입력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코드를 또 쭉 입력합니다. 어떻게 바꿔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대어서 내 코드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있었던 내 프로필 카드의 다른 버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내 코드를 베이스로 다른 사람과 협업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티팩트까지 클로드의 핵심 활용법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MS 코파일럿 활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MS 코파일럿 활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은 책 26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코파일럿은 다른 텍스트 생성형 AI처럼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요. 유료 요금제를 통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M365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이 앱들을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었죠. 직장에서는 이러한 M365 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코파일럿 기능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365 앱을 원래 이용하시던 분이 아니시라면요. 이 M365 앱 사용료도 내셔야 되고 또 코파일럿 프로 사용료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를 살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엣지 브라우저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웹은요, 무료로 사용하시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책 277페이지입니다. 코파일럿 웹사이트 주소는 노션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그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코파일럿은요, 이 엣지 브라우저에서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어서요. 이 엣지 브라우저 다운로드 주소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혹시 엣지 브라우저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MS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미리 로그인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퍼플렉시티로 그리시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저희 그럼 노션 페이지로 오셔서요. 여기 이미지 생성하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이 사과 파이를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을 한국 일상톤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파일럿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도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 하루 15개를 만들고 나면 속도가 느려질 뿐이라서요. 이미지를 자주 만드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일상툰 느낌이 나나요? 귀엽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또 MS 디자이너라는 디자인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 주소는 designer.microsoft.com입니다. 그림을 자주 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자, 저희 이번에는 사이드바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281페이지입니다. 사이드바는 이 오른쪽 상단의 코파일럿 아이콘을 열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코파일럿이 현재 웹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작업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해주시려면 여기에서 이 기타 옵션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설정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이 웹에서 컨텍스트 단서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 이 부분에 활성화 시켜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정 화면은 나오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새 탭에서 자, 이렇게 유튜브 페이지 열어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바에 이 페이지 탐색 밑에 요약 만들기라고 떠 있거든요. 요약 만들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다렸더니 이렇게 영상에 대한 요약을 잘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제대로 요약을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유튜브에는 영상미가 있는 콘텐츠도 올라오지만 강의나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다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요약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영상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때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M365 앱에서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책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M365 앱에서 활용을 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제를 구독 중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실습은 이미 이용 중이 아니시라면 일단 그냥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M365 패밀리 요금제와 코파일럿 프로 요금제를 구독 중입니다. M365 요금제는 퍼스널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가족이 패밀리 요금제를 구독 중이라서 같이 쓰고 있는데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코파일럿 프로 요금제를 구독하시려면 노션에서 이 링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구독 절차가 마무리되시고 나면요. M365에 아무거나 실행시키신 다음에 라이선스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워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라이선스 업데이트 여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마치시고 나면 코파일럿 아이콘이 자, 이렇게 여기 한 곳 또 여기 한 곳 이렇게 두 군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서에서 바로 작업하실 거라면 여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바에서는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프롬프트 보기라는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프롬프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서 업무에 필요한 프롬프트들을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문서 영역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기획안 작성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노션 페이지로 잠깐 올게요. 저희 어떤 내용 하는 중이냐면 이 기획안 작성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를 쭉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요지는 이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모두 적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작성되면 안 되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력을 프롬프트에 해주셔야 내가 의도한 기획안이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항목들을 적지 않고 기획안을 그냥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모두 임의로 내용을 작성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 복사해서요. 워드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파일럿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고 생성 눌러줄게요. 자, 기다리시면 이렇게 쭉 초안을 적어줍니다. 자, 제가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의로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다면 유지,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수정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유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실 테지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몇 가지 항목들은 내용 보충도 해주시고 또 표나 차트 같은 그림 자료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저희 29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때 저희가 사용할 실습 예제는 자, 저희 실습 자료실에 이동하셔서 여기에서 이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다운받아 주신 후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여져요. 이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저장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동 저장 켜기 눌러주도록 할게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자동 저장을 무조건 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드라이브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그럼 이 파일의 복사본이 원드라이브에 동기화되게 돼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시면 이 복사본 파일에서 이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볼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이름 그대로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적용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 제한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이 내용을 바로 프롬프트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열에서 41,000원보다 작은 셀 강조 표시라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제안해 줍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딱 읽어보시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적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법처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41,000원 미만인 셀의 값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었어요. 자, 나머지 예제들 수식 작성하기, 피벗 테이블 만들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거 한 가지만 실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려면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드에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모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벗 테이블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데이터에서 가능한 모든 인사이트를 한 번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310페이지고요.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파워포인트 검색해서 실행시켜 줄게요. 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PPT 초안을 생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볼 거예요. 초안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 주제의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생성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작성된 워드 문서를 바탕으로 PPT 초안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부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건 간단히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먼저 코파일럿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 거예요. 저희 노션에서 특정 주제의 프레젠테이션 초안 생성하기 이 예제를 클릭하고 프롬프트 복사해서 PPT에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연말 워크숍 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입력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총 11페이지까지 정말 마법처럼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의 정서와는 한국의 PPT 정서가 약간 있잖아요. 그 정서랑은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임의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에 활용하시기보다는 일상에서 좀 가벼운 발표를 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습을 하시려면 실습 자료 폴더에서 이 사례 45번 여름 시즌 상품 판매 기획서 예제 이 워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살짝 좀 번거로운데요. 저희 노션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워드 문서로 프레젠테이션 초안 생성하기 이 아래쪽 내려가시면
이 원드라이브 웹페이지 URL을 제가 적어두었어요. 여기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새로 추가를 이용해서 아니면 드래그로 파일을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습 자료 업로드까지 해주셨으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공유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링크 복사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이 원드라이브 문서 링크가 있어야 이 워드 문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링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하고 띄어쓰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프롬프트를 문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대쉬 하시고 저희 아까 복사한 원드라이브 링크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프롬프트는 저희 노션 페이지에도 적어놓고 책에도 적어두었어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기다리니까 PPT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문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PPT예요. 총 저희 30페이지까지 만들어줬고요. 중간중간 필요한 이런 그림 자료들도 모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활용하시려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초안을 생성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디자이너를 이용하셔서 조금 템플릿을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식으로 바꿔봐도 괜찮겠죠?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PPT가 필요한데 꼭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인터넷 연결도 되는 환경이라면 감마 AI라는 것을 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활용 영상을 얼마 전에 만들어서 카드로 태그해 둘게요. 그 감마 AI가 좀 더 보기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워드 문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다만 무료 사용자는 5,000자까지만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MS 코파일럿 활용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MS 코파일럿을 유료로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으로 제미나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제미나이 영상은 유튜브에 이미 잘 만들어서 올려둔 것이 있거든요. 예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활용 방법은 굉장히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318페이지부터이고요. 활용 영상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 입력창에 gemini.google.com을 입력해서 제미나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좌측 하단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사용하실 확장 프로그램의 토글 스위치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일단 저는 다 활성화 시켜서 이 기능들을 오늘 모두 확인해 볼게요. 이 위쪽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든 제미나이는 대답에 필요한 여러 확장 프로그램을 알아서 실행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 채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편 검색과 호텔 정보를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후쿠오카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천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구글 항공편 검색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요. 빠르게 항공편 정보가 쭉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진에어가 가장 저가로 보이는데요. 왕복이 164,100원이 맞을지 한번 눌러볼게요. 최저가로 쭉쭉 눌러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저가는 역시 시간대가 너무 별로기는 한데 164,200원으로 아까 예상한 거와 100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네요. 답변과 비교해 보면 5시 출발이라는 정보도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검색하면 예약까지 바로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때 꽤 편리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챗GPT 플러그인으로 항공편을 검색하는 것보다 정확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후쿠오카 도심에서 가깝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호텔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까의 대화를 기억해서 일정을 알아서 6월 1일부터 4일까지로 설정해주고 인원 정보도 알맞게 설정해서 검색해줬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한번 눌러볼게요. 보니까 이 블루필로우라는 곳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나 봐요. 한번 클릭해볼게요. 여기서도 아고다로 이동해서 예약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4박에 이 정도 금액이면 처음 봤던 금액의 4배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수영장은 여기 있네요. 그럼 도심에서 가까운 곳인지 지도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후쿠오카를 가본 지 좀 돼서 사실 이렇게 봐도 도심 근처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구글 호텔까지 바로 예약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는 뭔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예전보다는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영상이 있는 걸 보니까 최근 영상이 아닌 것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위 4개는 제 영상이 맞는데 마지막 영상은 다른 분의 영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 요약을 요청해 볼게요. 아까 검색 결과로 보여줬던 영상들을 짧게 3줄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다른 분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네요. 아직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은 온전치 않은 걸로 보고 다른 걸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지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지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이용할 만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지하철 강남역에서 하겨울역으로 가는 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금방 답변을 줬어요. 여기에 지도도 바로 그려주었고요. 구글 지도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저는 구글 지도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 지메일에 가짜 이메일을 하나 보내두었습니다. 캠퍼스 투어 예약 일정에 대한 메일이고요.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메일에서 최근에 받은 캠퍼스 투어 예약 일정을 요약해서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표로 정리해줘. 와,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표를 2개로 나누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의 표는 전체 일정에 대한 표인 것 같고요. 아래 표에는 투어 코스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굉장히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다른 이메일은 어떨지 몰라도 이번에는 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포함된 메일이나 문서를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구글 닥스 혹은 구글 독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정보를 가져오는 요청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닥스의 검색 방법은 테스트를 따로 해보지 않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프롬프트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챗GPT 질문 문서를 찾아서 요약해줘.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docx, txt, ppt, 엑셀 파일 등은 다 검색을 못하는 것 같고요. 오직 pdf만 잘 검색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요약 결과가 잘 나온 파일도 pdf 파일입니다. 이 pdf 파일은 본문 내용이 거의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로 된 본문을 한글로 요약해줘서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텍스트가 잘 인식되는 pdf 파일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신다면 그래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5가지 텍스트 생성형 AI 활용법을 모두 알아보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생성형 AI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사업계획서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퍼플렉시티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챗GPT로 그 시장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고 클로드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359페이지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퍼플렉시티는 실시간 웹 검색에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퍼플렉시티로 시장 조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아이템이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통합교육 플랫폼이라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노션 페이지에서 시장 조사에 대한 프롬프트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렉시티 시장 조사하기, 여기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초중고 학생들의 월 평균 교육비를 조사하려고 해 2022년, 2023년에 학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를 초등, 중등, 고등으로 구분해서 조사해줘.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 퍼플렉시 사이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perplexity.ai입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 창에서 저희 복사했던 내용 붙여넣고 입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출처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출처가 이런 통계청이 아니라 개인의 블로그라면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다행히 이 여기에서 가져온 자료들은 통계청에서 올린 자료라서 믿을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챗 GPT에 붙여넣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이 답변을 쭉 복사해 준 다음에 저희 이번에는 챗GPT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플렉시티 답변을 붙여넣고요. 그 다음 Shift Enter로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픈 3개 입력해서 구분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줄바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도별 증가율 분석해주고요. 또 총 증가 금액을 분석해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사업계획서 쓰실 때 참고해서 좀 쓰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시각화를 요청해 볼 건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저희 노션으로 가서 프롬프트 복사해 오겠습니다. 챗GPT에서 데이터 시각화하기 이 부분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 프리텐더드 링크를 붙여 놓았고요. 또 프롬프트에서 이 TTF 파일을 첨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챗GPT는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폰트도 함께 첨부해주고 또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두어서 이 프롬프트 내용만 복사하고 챗GPT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워주고요. 실제 파일로 첨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업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 폰트 하나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내용이 퍼플렉시티에서 책을 쓸 당시에 받았던 답변이에요. 자, 이 내용 붙여 넣었고 위 정보에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월 평균 교육비를 막대 그래프로 정리해줘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게 막대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렇게 표시도 잘 해주었다. 그래프를 통해서 모든 학년에서 차교육비 증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막대 그래프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해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시면 좋겠죠? 사업계획서에는 시각화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특히 유용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클로드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볼 거예요. 사업계획서의 비즈니스 모델 도식 또 스왑 분석 도식이 빠질 수 없겠죠. 이 두 개를 클로드로 모두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션 페이지로 와서 이번에는
클로드에서 비즈니스 모델 도식화하기, 이 프롬프트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보시면 아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리액트를 활용하여 도식화해줘. 수익원, 고객, 핵심 가치, 파트너 항목으로 나누고 한눈에 상세 내용까지 보이도록 생성해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사분할하여 낭비하는 공간이 없도록 배치해줘. 공식 문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정돈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수익 모델, 주요 고객층, 핵심 가치 제한, 핵심 파트너십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 저희 복사해서요. 자, 이번에는 클로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는 cloud.ai입니다. 자, 여기서 프롬프트 붙여 넣고요. 입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팩트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코드를 쭈르륵 써주고 있습니다. 이 리액트를 이용한 코드를 써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리뷰 화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저장을 따로 하실 수는 없고요.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캡처를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직접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갔고 또 마침 사업계획서를 쓴 경험이 있는 지인도 있어서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팁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팁들을 책에 다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하는 분들은 책을 잘 읽어보시면서 팁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자람 책 핵심 내용을 쏙쏙 골라서 배워보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실습을 따라오신 분들은 AI 활용 레벨이 분명히 높아지셨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자, 그럼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유튜브 채널도 지금처럼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